새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정부 정책에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며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견제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인데 민심은 싸늘하고 지지율은 바닥에 머물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최근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중위권 도약도 노려볼 수 있는 홈 2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 며칠 국지성 소나기가 내렸지만 가뭄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긴 가뭄에 땅속 물길인 지하수까지 말라 식수 지원을 받는 마을이 늘고 있고 농산물 가격 또한 껑충 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민자고속도로인 상주 영천고속도로가 개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첫 장맛비 소식도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주로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시간에 지나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많게는 40mm가량인데 이번에도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 비가 내릴 때 천둥과 번개,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어제보다 기온은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31도, 안동도 31도 예상되고요.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서 꽤나 후덥지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30도를 웃도는 더위 계속되겠고요. 모레 금요일에는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으로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은 정부 정책에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성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정작 지지율은 바닥에 머물면서 야당의 고민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야당 최대 위기,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야 3당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국무총리 인준 표결 거부에서 시작해 인사청문회 추경을 거치며 가장 강한 야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반성이나 비전 없이 당권을 갖겠다는 후보들은 상대 후보 깎아내리기만 치중하는 등 구태를 벗지 못해 당 지지율이 1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산하정책연구원인 여의도연구원은 정책으로 보수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며 연속 토론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너진 보수 가치를 어떻게 재정립을 해서 재건하느냐, 보수의 미래를 디자인스럽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계기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토론회를 시리즈로 계속. 새로운 보수를 내걸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못한 바른정당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새로 선출된 지도부는 무조건적인 반대만으론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며 사안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찬성과 반대를 분명히 하는 차별화 전략을 선언했습니다. 3사가 독점 아닙니까? 이 통사는? 이렇게 독점을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담합하고 온갖 불공정 거래하면서 값을 마구 올리는데 소비자가 그동안 너무 과도하게 피해를 봐왔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피해를 줄여주는 거, 이거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니냐?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정부와 각을 세울수록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의 외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기간 녹취록 조작까지 터져나와 창당 후 최고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집권 초기 국정 지지율이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상황에서 야성을 강조해온 야당은 좀처럼 지지율을 올리지 못하면서 변화하느냐 도태되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요 며칠 국지성 소나기가 내렸지만 가뭄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긴 가뭄에 땅속 물길인 지하수까지 말라서 식수 지원을 받는 마을이 늘고 있고 농산물 가격 또한 껑충 뛰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빈 물통을 들고 나옵니다. 상수도 시설이 없는 이 마을의 지하수가 말라 식수와 생활용수가 바닥을 드러낸 겁니다. 120여 미터 안반을 뚫고 내려간 지하수 관정이 마른 건 마을이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안동에서 지하수나 계곡수에 의존하는 마을은 207곳. 이 가운데 이달만 6곳이 10여 차례 급수 지원을 받았습니다. 먹어야 되지, 씻어야 되지, 빨아 입어야 되지. 원래는 비가 오니까 물을 입고 따리가 고생하지 않을게요. 저수지나 하천에서 물을 대는 논과 달리
자체 관수 시설이 필요한 밭작물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름 배추는 까맣게 타들어갔고 콩과 깨 등은 파종 그대로 성장이 멈췄습니다. 밭작물은 다 헛일이라. 우리 알고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 샘물도 마른 적이 없었고. 감자는 수확을 앞두고 있지만 잎은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고 뿌리에는 열매조차 달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작황 부진은 고스란히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안동농협 농산물 공판장에 따르면 토마토가 전년 대비 72.7%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감자 51.8%, 양파 46.8% 등 20에서 70% 이상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지 채소가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고 사과와 배 같은 과수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창 성장할 시기에 가뭄으로 인해서 생산량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굵기라든가 크기 등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작아졌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월요일까지 경북에 내린 비는 김천 63.5mm 등 남서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mm 안팎, 영양 수비에는 사흘 동안 고작 0.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은 없어 가뭄 해가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최근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팀 분위기도 덩달아 상승세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중위권 도약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홈 2연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름 이벤트까지 더해져서 볼거리는 더 풍성해졌습니다. 보도에 석원 기자입니다. 클래식 무대 복귀와 함께한 시즌 초반. 부진 속 감독까지 떠났지만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며 어느덧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우승팀 서울, 현재 리그 1위 전북과의 연이은 원정에서 모두 무승부. 이번 주 맞대결은 수원과 강원으로 모두 홈에서 상대합니다. 특히 이번 홈 2연전에서 선전을 펼친다면 중위권 도약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중요한 경기를 홈팬들과 함께하기 위해 지난 광주전에서 시작된 여름 이벤트도 이어갑니다. 워터캐논이 응원석 가변석에 설치되어 득점실은 물론 경기 시시각각 물세례를 쏘아줄 예정이고요. 하프타임 때는 선수들의 이색 대결을 퀴즈로 내서 팬들이 직접 참여하고 푸짐한 경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선보인 워터캐논은 물론 올 시즌 새롭게 도입한 하프타임 이벤트. 모두 여름밤 축구의 재미를 더해 팬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구는 제가 여태까지 창단하고부터 계속 이렇게 그 경기를 지켜봤지만은 뭐 지역 밀착이라든지 이벤트 같은 게 굉장히 이제 그 시민들하고 가깝게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펼치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더위의 상징인 아프리카와 대구를 합친 대프리카를 키워드로 잡은 대구FC의 여름 이벤트. 여름 동안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질 예정인 대구FC의 대프리카 이벤트는 축구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으로 홈팬들을 기다립니다. MBC 뉴스 성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비료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폐기물 수백 톤이 경주의 한 야산에 방치돼 악취를 심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이 업체 숙성까지 충분한 공정을 거치지 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김철승 기자입니다. 공단 뒤 인적이 뜸한 야산. 막아둔 철선을 풀고 산길을 오르자 검은 무더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가까이 가보니 음식물 폐기물로 만든 비료입니다. 닭뼈와 폐비닐, 폐끈 등이 걸러지지 않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료라지만 사실상 폐기물에 가깝습니다. 이곳에만 새 무더기 300여 톤에 이릅니다. 숙성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기에 견디기 힘들 정도의 악취를 풍깁니다. 실제로 이거는 퇴비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거는 폐기물입니다. 이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인근 야산에 이렇게 이제 방치하다시피 이거 뭐 불법 야적을 해놓고. 업체 측은 주민의 요청으로 사뒀다며 그러나 충분한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시인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실제 우리 공장이 아직까지 좀 열악하다 보니까는 이 농민들이 요청하면은 갖다 줍니다, 무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폐기물은 비가 오면 주변을 오염시킬 우려가 큽니다. 인근의 3,000여 제곱미터의 밭에도 수백 톤의 폐기물성 비료를 쌓아뒀다가 공교롭게도 취재가 시작되자 땅심 돋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처리하는 음식물 폐기물은 연간 9,000여 톤. 과연 다른 물량은 제대로 처리됐는지 의문입니다. 사정이 이른데도 경주시는
성분 검사를 해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비료가 적합하다고 나온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비료로 부적합하다면 그 관련법, 비료관리법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향후 조치를 따를 계획입니다. 행정기관의 무관심 속에 덜 처리된 음식물 폐기물이 농토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의 연속 보도 이후 외래종 큰금계국을 생태 교란식물로 지정해서 특별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뒤늦게나마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봐왔던 예쁜 꽃이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 식물이라는 사실에 시민들은 놀랍기만 합니다. 이 식물 때문에 이게 너무 번창해서 개들이 못 컨덕하고 이런 데 대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무엇보다 번식력이 강한 외래종을 사람들이 나서서 전국에 퍼뜨리고 있어 정부가 규제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생태를 교란하는 외래종 동식물의 위해성을 알고 있는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외래종 관리에 큰 허점을 노출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사전 예방 조치로 그런 말씀드린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연구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부는 대구문화방송 보도 이후 뒤늦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사업 가운데 우선순위를 조정해 큰 금계국 관련 연구와 생태 교란종 지정 등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미처 아직은 확인을 못하고 있던 사항인데 심각성이나 그런 거를 좀 공유를 하고 그러고서 좀 대책을 좀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검토를 좀 심도 있게 좀 해보려고 하고요. 전국 자치단체에 큰 금계국 식재를 자제해달라는 협조 공문도 보낼 계획입니다. 일부 국회의원도 큰 금계국 실태 및 현황 자료를 환경부에 요청하는 등 생태 위험종 큰 금계국 퇴치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렇게 생활 깊숙이 뿌리를 내린 큰 금계국의 생태 교란 식물 지정을 위한 조건은 이미 충족된 셈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상주 영천 고속도로가 오늘 개통됐습니다. 포항, 울산,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길이 빨라지고 영천군이 의성, 상주의 접근성도 좋아져서 지역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달려봤습니다. 상주와 영천을 잇는 고속도로가 오늘 새벽 0시부터 개통했습니다. 영천에서 상주까지 거리가 기존 119km에서 94km로 줄었습니다. 운행 시간은 84분에서 54분으로 30분 정도 단축돼 연간 3,600여억 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주에서 영천까지 운행 거리는 25km, 운행 시간은 30분 이상 단축되게 됩니다.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포항과 서울의 거리가 33km 짧아져 경북 동해안과 교통 요충지가 된 영천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6개 나들목이 설치되면서 그동안 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군위와 의성 등의 접근성이 좋아져 지역 개발이 기대됩니다. 군위가 외부에서 볼 때 엄청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발전 기대감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제 하반기 개통되는 이제 북의 그 동명간 803 터널이 개통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주 영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6,700원으로 일반 고속도로보다 1.3배 비싸게 책정됐습니다. 다만 기존 고속도로보다 주행거리는 줄어 200원 저렴하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사업은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 없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오는 8월 19일부터 열리는 2017 타이베이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밝힐 성화가 오늘 대구에 도착합니다. 지난 20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채화된 성화는 오늘 오후 5시 계명대학교 대명 캠퍼스를 출발해 오후 6시에는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 도착한 뒤 안치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와 함께 7시 30분부터는 노보텔에서 타이베이시 주최로 타이베이 관광의 밤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2017 타이베이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오는 8월 18일부터 12일 동안 열립니다.
예술영화 전용극장인 대구 동성아트홀이 경영난을 이유로 동성아트홀 명칭 사용을 포기하고 어제부터 휴관에 들어가자 대구 민예총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구 민예총은 동성아트홀은 재정의 절반 이상을 공적 지원과 시민 후원으로 운영하는 공공자산이라며 업주가 경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회장을 마련할 것과 직원 5명에 대한 권고 사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동성아트홀 대표는 지난 25일 SNS에 경영상의 이유로 동성아트홀을 휴관하고 조직 개편을 통한 재개관, 동성아트홀 명칭 양도, 후원금 중단 조치 등을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대회에서 2년 연속으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355억 원의 예산을 들여 19,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는데 특히 시니어 클럽 특성화 사업을 공모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직업교육, 또 일자리 창업을 지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올해도 400억 원을 들여 2만여 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또 아파트 베란다 미니 태양광 설치 희망자를 접수한 결과 600가구 모집에 930여 가구가 신청해 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쓰는 전기는 내가 생산한다를 슬로건으로 아파트 베란다 미니 태양광 가구당 설치비는 250와트 기준으로 73만 원이 지원되고 이 중에 55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동구가 280여 가구가 신청해 가장 많았고 달서구와 달성군, 수성구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 대구시는 구군별로 신청자가 가장 많은 아파트 한 곳씩을 1순위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제14회 포항국제불빛축제가 다음 달 26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닷새간 열립니다. 포항문화재단은 전국 대표 여름 문화관광축제인 포항국제불빛축제를 지난해보다 하루 늘어난 5일간의 일정으로 형산강 체육공원과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국제불꽃쇼에는 우리나라와 스페인, 미국 팀이 참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피대기와 맥주 파티, 소망 풍선 띄우기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대구시가 어제 분석 계측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인 일본 호리바 제작소와 투자협약과 파트너십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리바사의 대구 경북 지역 대리점인 주식회사 ATT는 호리바사로부터 3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아 대구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에서 수질 측정기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ATT는 오는 2019년부터 수질 분석 키트와 수질 측정기의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주로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시간에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많게는 40mm가량이고 이번에도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또 비가 내릴 때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20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 31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 습도가 높아 제법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상주와 구미의 낮 기온 31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낮 기온 31도, 의성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 24도, 포항 27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를 일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모레 금요일에는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으로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